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리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교사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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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오늘이 1월 19일인데 2021년에 꼭 다짐을 하자 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꼭 실천하겠다. 꼭 실천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다짐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다짐을 해서 매일매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매일매일이 모여서 두 달이 되고 그 다음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일과 굴리기를 해갖고 2021년 12월 31일 날 스스로 결산을 하자. 결산을 해보자. 만약에 2021년을 지금 2021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이 새로 시작되는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첫 해지요. 만약에 2021년 1년을 내가 정말로 짬지게 보낸다면 요 2021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을 이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확실하게 내가 해보는 맞아만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날짜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지금 오셔서 도림선언에 처음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은 보면 매월 21일 정진이라고 해서 지금 새mar기 정회원으로 등업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 6시에 전부 정진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일매일 하는 게 힘이 들면 21일 정진, 1일부터 21일. 그러니까 7일을 3번 하면 21일이죠. 또 안 그러면 오늘 본래 작심 3일이라고 사흘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나흘째 되면 잘 안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세상 일이 그래요. 자기가 결심을 하면 사흘까지는 오늘 결심했으면 내일 모레까지는 약발이 조금 있는데 벌써 4일째 되면 그 약발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하고 그 다음에 또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이렇게 해서 7번을 하면 21일이 돼요. 그래서 매 3일마다 뭐를 한다? 입제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해제하고, 나흘째 되는 날 다시 1일로 입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3, 7, 21일이라고 해서 21일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쭉 연달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일 끊어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3일 하고 또 3일 하고 또 3일. 혹시 거기에 스마트폰에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선원장 법문과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난이 있습니다. 혹시 거길 들어가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아, 이게 그게 안 돼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게 처음이라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 선원장 법문가 글 거기 들어가면 원노트에 쓰기라고 제가 거기 해놓은 거 있지요. 원노트 쓰기. 2020년 5월 23일 날 지금 거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원명거사님, 거기는 좀 열어놔 주십시오. 해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법상을 보살님도 해제를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원노트에 이걸 쓰라 이 말입니다. 쓰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관계를 잡습니다. 아래 내용을 원노트를 쓰고 읽어봅시다. 원노트 쓰기 1. 정지경 갖기 견성 성해 들기 2. 깨어서 생활할 때 술이라도 생활이 걸리기 3. 속에서도 소중하게 도전을 하기
돌리기. 4.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을 받기. 도솔천에서 만나자. 5. 나는 삶의 관리를 하게 도와하고 좋은 안내자와 공부하게 될 것이다. 6.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일과 분위기, 생활과 소리를 하고 생활을 돌린다. 7.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공부살림, 나의 강화, 나의 실천이다. 네네. 거기 보면 원노트에 쓰라 이 말입니다. 뭘? 정지경 갖기. 정지경 갖기. 그 다음에 견성. 견성.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인생에서 해야 되는 목표이면서 목적이면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태 기르기. 성태 기르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의 지금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성품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길러야 돼. 꾸준히 기르지 않고 듣는다든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태라는 것은 바로 나의 성품짜리를 얘기를 합니다. 불성짜리. 그 다음에 깨어서 생활할 때 순일하게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리기. 이게 기존 도반들은 모습공식과 새말귀를 동시에 다 굴리게 될 것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우선 모습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꿈속에서도 순일하게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더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꿀 때 꿈을 꾸는데 아무런 홀딱 다 잊어버렸어. 모습공식이고 새말귀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꿈속 경계에서 막 한없이 헤매버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내가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정진력이 돼야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쩌녁에 막 꿈을 꿨는데 아무 한 번도 그 꿈속에서 헤매다가 떴겠어. 그러면 내 수준이 지금 여기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요. 내 수준이 여기구나.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자기를 가장 그걸 해볼 수 있는 것이 꿈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하자면 바르게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정신없다 이러면 나 한참 멀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이것도 우리 참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바라는 겁니다.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내가 성성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선생님이 이제 보림선언의 이 회상을 전부 도솔천으로 옮기는 원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솔천에 가서 다시 더욱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자 도솔천에 가서 전부 다 같이 도반으로 다시 성불할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5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무의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요. 왜? 내가 공부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남의 등에 업혀서 좋은 도반의 등에 업혀서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꾸준히 공부해서 나중에 남을 업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나도 나중에 내가 공부가 잘 되면 회항하지 말라고 해도 회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항은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회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회항을 하게 그런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좋은 도반들 등에 업혀서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나는 또 새로운 도반을 업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어떤 자기의 목표? 목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또 6번째 보면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공부라는 것이 일상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성품의 묘용이거든요. 묘용이란 말 들어보셨죠? 묘유. 그러니까 진공묘유 할 때 그 묘유인데 여기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들이 전부 뭐다? 하나의 묘용, 나의 성품자리의 묘용이거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내 스스로. 그래서 일과 굴리기와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길을 굴린다.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처음 오시는 도반들은 지금 아직 뭐라고 할까 몸에 익지를 안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루에 1440분 중에서 40분은 앉으셔야 돼요. 앉아야 돼요. 자꾸 앉아라 하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저녁에 자기 전에 20분 이렇게 앉아도 좋고 한꺼번에 40분을 앉아도 좋는데 기존 도반들은 내가 지금 앉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늘려라. 시간을 더 늘려라. 시간을 늘려서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잠시 쉬는 시간에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앉는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내가 할 때 그때 이제 그 공부 힘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앉는 그 말하자면 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대면이 참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만약에 주말 정진을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거든. 이 장소에 안 오면. 근데 지금은 좀 더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말 정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십시오. 주말 정진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입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은 12시까지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선원에 오시는 분은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요 법회까지 다 연결해서 이제 저기 가성거선님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시나요? 4시 반. 4시에서 4시 반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제 일요일 날 4시에서 4시 반 정도 해서 이제 다시 정진을 이제 일요 법회까지 쭉 다 1시까지 쭉 이제 달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스스로 정진하는 거라요. 말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또 안고 일과 권리기를 자꾸만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공부 살림이 있어야 돼. 백봉선생님 항상 그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 티스푼, 조그만 티스푼 그 반쪽이라도 내 공부 살림이 있어야 돼. 내 공부 살림이 있으려면 자기가 직접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그마한 티스푼 하나가 있으면 물도 떠먹을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뭐든지 그걸로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공부 살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부 살림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 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원리에 입각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요. 나의 실천이요. 그래서 나의 공부 살림, 나의 변화, 나의 실천이다.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도반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기존 도반님들도 계신데 모습공식 일과 분리기를 3년은 정말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거 왜 3년을 하라고 하는지 이제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거기에는 이 3년이란 말은 뜻이 있어요. 그 옛날에 뭐 기머거리 3년 뭐 눈먼 사람 3년 뭐 벙어리 3년 뭐 3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3년 정도가 돼야 조금 몸에 붙어요. 조금 몸에 붙어요. 자기의 그 마음에도 조금 붙어요. 그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 하고 뭐 그냥 스르륵 안 해. 안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보림선언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대로 해본다 이 말입니다. 일단 해보면 자기에게서 변화가 오고 살림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 가면 하지 마라고 해도 본인이 할 것이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걸음마를 할 수가 있는 동안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년은 그냥 꾸준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조금 더 깊이 말을 하면 처음에는 모습공식을 거친 인연으로 하게 됩니다. 거친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진경계를 얘기를 해요. 육진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예, 물질 또는 이런 형상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거친 경계예요. 처음에 모습공식 할 때는 거친 경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경계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모습공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자면 미세인연으로 하게 돼요. 미세인연으로 할 때는 이미 정견이 세워져 있을 때라야만 이 미세인연으로 하게 돼요. 그때는 반조자성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자성을 비추는 일체의 모든 것이 이미 묘요인 상태에서 모습공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하고 나중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지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친 인연으로 한다는 것은 있다. 이런 육진경계가 있다. 또는 육진경계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은 거친 경계예요.
예, 보통은 이따에 우리가 들어가죠. 보통은 우리가 육진 경계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우리가 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 공하다라고 얘기를 해. 둘 중에 하나라. 이 거친 경계는. 근데 나중에 미세 경계에 가면 성품과 이 육진 경계가 둘이 아니다. 요 정견이 세운 다음에 하는 미세인연으로 하는 모습 공식은 처음 거친 인연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거친 인연으로 하는 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봐야 돼요. 자꾸만 해서 정견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냥 3년을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주객과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죠. 주와 능과 소라고 하는데 주객과 주객이 둘이 아닌 제가 늘 말하는 허공 스크린 안에서 주객이 전부 녹아 들어가 버려. 주객이 전부 녹아 들어가서 뭐가 되냐? 하나의 헛것이지요. 주객이 다 헛것이 되는 허공 스크린 안에서 주객이라고 해봐야 그 안에 다 헛것이거든. 캐릭터들이거든. 그렇게 되면 모습 공식을 미세인연으로 하게 돼요. 예, 그 정도 되려면은 요 거친 인연으로 하는 모습 공식에서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된다.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습 공식을 하는데 아이고 이 모습 공식이 무슨 공부가 되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 공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얕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깊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하실 때 내가 꿈속에서 막 꿈을 꿔. 그러면 꿈속에서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게 돼요. 꿈꿀 때 정신없이 꿈속에서 그냥 헤매버리면 내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게 아직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159쪽 이게 이제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눈으로 보는 모습을 연습하기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전체로 보아. 하나를 뭉뚱그린 전체로 보아. 그러니까 이게 물병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해보면 요 물병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요 물병에 물병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슬슬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물병이 구성되어 있는 그 요소, 물병의 그 요소들을 하나씩 전부 다 분리를 해서 보면 물병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뭐가 없다? 물병이라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병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깊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병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쓱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보통은 우리의 관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름에 그 관념이 고정관념 때문에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물병을 관찰을 잘 못해요. 여기서 제가 늘
걸음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 그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그거 두 개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1월 27일 날 무영 선생님하고 공부를 또 자세히 하실 겁니다. 자세하게. 수요일 날 자세하게 하실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춘학보살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변하는 돌입니다. 어떻게 변하는 돌이죠, 이게? 움직이면서요. 자, 그 다음에 정자연 보살님, 이게 뭡니까? 손이요. 손. 사라졌다, 나타났다. 참 사라졌다 나타났다네. 화면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춘학보살님. 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변하는 도리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변하는 도리로 보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 그 하루 종일을 말씀하시지만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만. 예, 그게 변하는 도리로 보면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어거사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호응입니다. 아이고, 꼴랑 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허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붕 뜨네. 공부를 할 때 지금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죠. 뭐 허공이네 만에 이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 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요. 뭘 하라는 거야? 눈과 마음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딱 붙여라 이 말입니다. 허공이다 뭐다 하면 딴 생각 하는 거지, 지금. 도어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는데 허공이네 뭐네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모습 공식을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자,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손입니다. 예, 손. 그 손을 전체로 보면 손. 그지요? 손이야. 손인데 이게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5개가 있고 손바닥이 있고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씩 쪼개서 보니까 손바닥 뺄 때 이게 손가락 5개 다 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손이라는 실체는 없지요. 이거를 쪼개서 보면. 그냥 그 다음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빨리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걸 볼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김영남 보살님, 만덕보살님. 자, 이거를 봤을 때 딱 눈에 탁 보이는 게 뭐냐고요? 손 앞과 손등 손, 등이 보여요? 약간 보이거든요. 그것도 좋으시네. 눈도 좋으시네. 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는데 손등이 보여요? 이거 손가락 이쪽으로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자, 네. 이거 뭐예요? 이러면 손바닥을 보이는 거지. 손바닥 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손이에. 손. 자, 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되게 어렵지. 진짜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월저보살님, 이게 뭐예요? 손바닥. 손바닥. 자, 효정거사님, 이게 뭐예요? 효정거사님. 효정거사님.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죠.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만덕보살님 되게 어렵지요. 손이 올라갔다가 손이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손이 올라갔다가 손이 내려가네. 홍정아 보살님,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럼 보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여기 허공이다 뭐다 이렇게 붙지 않죠. 이렇게 하면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손이 올라가네. 정자연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손이 올라갔다 내려가기.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그거 진짜 어렵지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사람들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손이, 잠깐만요. 손이 올라가, 손이 내려가, 손이 올라가, 손이 내려가. 자,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가 무엇입니까? 이제 요거를 묻고 있어요. 해운행. 네. 손이 올라갔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갔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무엇이죠? 가르쳐 주지 마. 보이다 안 보이다는 거죠. 이거 보이다 안 보이다. 그렇지. 화면에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하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덕거사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해제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냥 움직이는 건데요. 그냥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점점 곳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네. 자, 1초 거사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숨겼다가, 아니, 그, 뭐지? 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냐고. 동작이요. 동작. 동작. 네, 동작. 동작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이미연 씨. 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지? 저도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머리는 변하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장현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변한답니다. 변한다. 자, 또, 저기, 해안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저도 변하는 거. 변한 거. 그 다음 법상을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냐고. 변한다. 변한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묘명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변한다. 지금 변한다 해도 자꾸만 가는 거 보면, 이게 눈치상으로 변한다가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게 착 알아야지. 변한다 계속해도 내 계속 가잖아.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계속 가겠나요, 지금요? 자,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처음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머리에 탁 떠오르거든.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딱 떠오른단 말이지. 원명거살에 뭐지요?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변한다 아닙니까? 변한다. 내가 금방 그 팁을 줬는데, 변하는 거면은 계속 가지 않는다고. 자, 각성거살이 뭐지요?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저도 불편한데. 아이고, 등광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가 뭐지요? 변하는 돌입니다. 변하는 도리. 자, 그 다음 무용보살님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모습입니다. 예, 모습이죠.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름.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걸 탁 보고 물병 하듯이 손이 톡 이렇게 하면, 자기도 머리가, 손이 올라가네. 딱 내리면, 손이 내려가네. 또 딱 하면 손이 올라가네. 딱 하면 손이 내려가. 이름이지요, 이름. 지금 이 동작의 이름이죠, 이름. 자, 지금부터는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요것을 붙이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손이 올라가네 하고 이름을 붙여서 볼 때 하고, 손이 내려가네 하고 이름을 붙여서 볼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볼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지금 눈으로 다 보셨으니까요. 다 보셨으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자, 월조보살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똑같이 팔이 움직인다. 팔이 움직인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정자연 보살님은요? 모습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모습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네. 자, 그 다음에 홍정화 보살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무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렇게 내가 이걸 지금 보았을 때 이름을 탁 붙여서 보는 거하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손이 올라가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손이 내려간다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지요. 그냥.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붙여서 보는 거하고 이름을 안 붙여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내가 지금 그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자, 그 다음 만덕보살님. 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손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변화가 있는. 예, 예, 예. 그 다음 송덕거사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 모습 공식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의 그 정확한 그 요점을 파악을 하라는 건데, 이게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손을 내린다. 손을 올린다. 손을 내린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손을 올린다, 내린다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름을 붙였을 때하고 안 붙였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에요, 지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기에 답이 될 수가 없어. 차이를 묻고 있어요, 차이를. 이름을 붙여서 손을 올린다, 손을 내린다. 이름을 붙여서 보는 거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내가 묻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예요. 자, 저기 추납보살님. 이름을 붙여서 보면 네, 관념적으로 봐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름을 안 붙이고 변화로 보면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안 봐.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이름에 자기가 딱 고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안 본다. 실제로 안 본다. 근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거를 보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봐. 손이 가만히 내려가는 걸 또 봐. 실제로 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관찰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홍정화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 실제로 볼 수가 있다. 예,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름으로 볼 때는 실제로 그 상태를 못 봐요. 왜냐면 이름에 가려버리거든. 이름에 가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때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들을 때 뭘로 듣는지 아십니까? 이름으로 보고 들어버려요. 이름으로 보고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지.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항상 보고 듣는데 생각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진짜로 그걸 보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스 공식 중에서 세 번째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 근데 첫 번째 전체로 보기, 두 번째 쪼개서 보기가 해야 이 세 번째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만 볼 수가 있으면, 보기 시작할 수만 있으면 이 모스 공식은 정말 굉장한 힘을 그때부터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변하는 도리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 고정관념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선입관념이 있잖아요. 있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선입관념, 고정관념의 채를 걸러버려. 걸러서 그냥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온갖 분별망상을 다 해. 저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내 체에 다 걸러버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금방 홍정화 보살님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그대로 못 봐주는 거거든. 못 봐요. 어떻게 봐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볼 때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파악이 안 돼. 자기가 파악이 안 된다.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파악이 안 돼요. 그것은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남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나와 뭐 현상, 물질의 관계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 공식을 처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물병을 볼 때 눈으로, 마음으로 여기다가 딱 붙여서 물병, 내가 늘 갖고 다니는 물병이니까 물병 뭐 원기둥으로 생겼고 또 뭐 푸른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늘 보던 거니까 내가 딱 머리에 대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 눈이 급수가 엄청 좋으면 이 물병이 이미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지요. 좀 뭐 과학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미 변화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눈이 급수가 낮으니까 그 변화가 안 보여. 뭐 이것이 찌그러져 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게 부서지든지 이런 큰 거친 인연이 나타났을 때는 잘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인연은 잘 안 보여요. 우리의 그 급수가 낮거든. 이 눈의 급수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자현미경 같은 거를 내가 눈에다가 딱 끼웠다 하자. 안경처럼. 그러면 이게 이미 1초 전 또 2초 전 모습하고 달라져 있을 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의 그 물체를 볼 때 맨 처음 본 것처럼 내가 보던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보던 것처럼 보는 마음을 가지면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꾸 그게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그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옛날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자기를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서 무엇이 그게 되느냐?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변해버리죠. 내가 옛날에 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을 가진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변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공부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할 때 반드시 맨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 이 새말기 안내서도 맨날 우리 이거 들고 공부하니까 새말기 안내서 뭐 이렇게 하지만 모습공식을 할 때는 새말기 안내서를 볼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모습, 이 새말기 책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보겠지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공식 그걸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